자, 이제 우리는 미분계수라는 이제 미분의 정의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설명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미분은 첫 시간이 고비예요. 응? 선생님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갈수록 괜찮아져. 알겠니? 예.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알아야지 미분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요. 그냥 축 그리지 말자.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게 y는 fx가 있어. 자,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이미 들어본 내용이지만 이름이 저래서 그래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기울기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 그래.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에 A라는 X 지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X 지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가 되면 여기 좌표가 A, FA가 되겠죠. 계속 들어보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B, FP가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이렇게 있겠지. 이거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얘기를 쓰면 되니까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걸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b-a분의 fb-fa라고 쓸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거보다 더 싸가지 없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써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쓴다고. 델타가 삼각형인데 델타. 자, 델타 x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x의 증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딩들처럼 x의 증가량 써도 되는데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고의식이나 돼가지고. 근데 미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y의 증분. 그러니까 x의 변화된 양분의 y의 변화된 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량이라고 보지만은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만큼 증가한다고 보잖아.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뭐 3분의 마이너스 1이면 x가 3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1 증가한다? 1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증가량을 변화량이라고 보면 돼. 됐습니까? 그거를 어려운 표현으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한다고. 델타는 삼각형이에요. 변화는 그런 기호입니다. 됐지? 이까지 됐어. 자, 그러면 잘 봐라. 잘 봐라.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 부분이 델타 x예요. 이만큼이 x가 변한 양이죠. 그치? 이쪽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y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델타 x가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얘기요? b라고 하는 거는 a에서 델타 x만큼 더하면 되겠죠. 맞잖아? 이 길이가 델타 x니까 이거분은 이거잖아. 기울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보통 a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b가 나와. 그지?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얘는 어쨌든 델타 x죠. b에서 a를 뺀 게 델타 x죠. 길이니까. 그리고 b라는 글자 대신에 얘를 쓸 수가 있어. 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마이너스 fa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도 평균 변화율이라고 봅니다. 이까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은 세 글자로 기울기예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이까지 이해돼? 됐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분계수 얘기를 실제로 할 거예요.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 분위기에서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 자, 그런데 b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이에요. b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이에요. 극한 개념이에요. 그때 평균 변화율을 본 거라고 미분을 정의를 합니다.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그런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알겠니?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리미트 b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평균 변화율이니까 b-a분의 fb-fa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나타내냐면 f'a라고 나타냅니다. 이게 미분 계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f'a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를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 그래. 다시. 자, b가 a에 한없이 다가간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길이가 델타 x였잖아요. 그지? b가 a에 계속 다가가게 되면 델타 x는 어떻게 되겠니? 계속 줄어들죠. 계속 쪼그라들 거 아니야. 쪼그라들 거니까 델타 x는 어디로 가는 거 아니야? 0으로 가겠죠. b가 a에 한없이 간다는 얘기는 결국 b랑 a랑 한 점처럼 볼 거 아니야. b와 a의 간격이 델타 x인데 b가 계속 a로 가니까 계속 가니까 델타 x 계속 줄겠지. 델타 x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f'a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미분 계수는 동의어가 또 있습니다. 미분 계수해도 되지만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그냥 변화율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변화율.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얘기도 괜찮은 얘기예요. 이름이 많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 보는 거야.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우리가 다 알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래프의 모습을 예측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장면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영화 한 편을 우리가 보는 거야. 알겠니? 그런 느낌이라고 일단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식이 더러워서 너희가 굉장히 불편할 거야, 지금. 식이 굉장히 더럽잖아. 자, 그 다음. 우리가 델타 x가 굉장히 피곤해. 생긴 게 별로 안 쓰고 싶어. 그치? 그래서 델타 x라는 글자를 h라는 글자로 바꿔. 그래서 어떻게 또 쓰기도 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써도 돼. 이것도 f'a야.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식은 자다가 깨어서 물어봐도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거 대답 못하면 그냥 점점점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의는 이렇게 나오는데 예쁘게 안 주고요. 전부 다 변형을 하게 만들어. 거기서 너희가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 한번. 막 울어 막 하다가. 그래서 변형을 잘하려면 기본꼴에 충실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본꼴을 모르면 변형이 안 되는 거야. 변형은 무조건 기본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앞에 게 같고 뒤에 게 같으면 뒤에 게 나오는 모습이야. 프라임 달고.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 같으면 양 사이드가 나오는 느낌이야.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 같으면 양 사이드 나오는 느낌이야. 되겠어? 그래서 앞에 게 안 같으면 앞에 걸 맞추면 되고 뒤에 게 안 같으면 뒤에 걸 맞추면 돼. 가운데 게 안 같으면 가운데를 맞추면 된다고. 그게 변형하는 방법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분계수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빨간색으로 그냥 정리가 더 낫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 엄청나게 많이 써먹거든. 위에 두 개는 잘 안 써먹어. 그래서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지금 f'a가 되는 거고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 같으면 양 사이드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고요. 또 하나 잘 써먹는 게 b를 x로 바꿔도 괜찮죠. 아니 뭐 b가 a로 가든 뭐 c가 a로 가든 뭐 d가 a로 가든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로 바꿔서 x-a분의 fx-fa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식을 제일 많이 쓸 거야, 이거. 그리고 이것도 뭐라? f'a라 쓸 수 있다. 이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a에서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쌤,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는 왜 쓰는 건가요? 변하니까 변화율 같은데. 자, 접선의 기울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B가 A로 한없이 갈 때에 뭘 보는 거야?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보는 거죠. B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기울기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B가 A에 한없이 다가가면 B랑 A랑 우리 눈에는 뭐처럼 보여? 한 점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현미경으로 딱 보면 떨어져 있겠지. 현미경을 확대하면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다고. 그 둘이 연결한 기울기잖아. 근데 우리 눈깔에는 뭘로 보이니? 한 점처럼 보이잖아. 이 두 개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떨어져 있겠지만은 우리 눈으로 보면은 한 점처럼 보이니까 결국 여기서 평균 변화율 저런 느낌을 만들면 이게 이 점에서의 뭐가 되는 느낌이야? 접선이 되는 느낌이지. 납득이 돼?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야 문기야 미분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인데요. 그럼 쌤이 오케이 그럼 넘어간다고 알겠니? 이해되겠나?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미를 알라고. 오케이? 자 일단은 그래서 평균 변화를 왜 공부했는지 알겠지? 왜 공부했어요? 그렇죠. 미분 계수라고 하는 이 미분의 정의가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극한을 붙인 거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를 모르면 안 된다고. 다 알아야 된다고. 선생님 이 작 같은 식들을 내가 다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지는 거야 문제한테 이제. 알겠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푸는 방법도 있어. 난 안 가르쳐 줄 거야. 언제 가르쳐 줄 거냐면 시험 기간에 가르쳐 줄 거야. 알겠니? 시험 치기 전에 내가 가르쳐 줄 거라고. 지금은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야. 왜? 그걸 알면 이걸 안 할 거니까. 누가 차 샀는데 걸어 다니겠니? 누가 버스 타요? 그죠? 그 느낌이라서 편한 방법은 차후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니? 힘들게 그냥 우리는 삽시다 지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딱 봤을 때 따라락 해석이 되면 이제 뭐 시험 칠 때는 편한 거 알면 그냥 너희가 이제 나한테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우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개고생을 시킵니다. 개고생을 해야 돼. 알겠니? 편한 것부터 알려주면 안 돼요. 요즘 서술형 시대니까. 옛날에 실제로 진짜 한 뭐 7, 8년 전에는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런 거 그냥 대충 가르치고 그냥 편한 것만 다 알려줬어. 그러다 맞추라고. 근데 그런 건 의미가 없어 지금은. 알겠니? 객관식 시험에서는 좀 의미가 있겠지. 됐어? 그래서 하여튼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을 모르면 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정의 자체가 극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F'A라고 하는 거. 미분계수.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내용은 세 글자라면 뭐예요? 세 글자라면 변화율. 네 글자라면 미분계수. 다섯 글자라면 순간 변화율. 여섯 글자라면 접선의 기울기. 일곱 글자라면 F'A예요. 알겠니? 이름이 겁나 많아. 오케이? 뭐가 중요하다? 이 기본 형태를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자, 문제 한 문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봐야 되고, 자, 뒤에 문제부터 3시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많이 안 풀었고요. 내용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1번은 fx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도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자, 이런 느낌에서 x 값이 1에서 4까지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자,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질 때 a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치? 미분 계수, x는 a에서 미분 계수는 이렇게 이제 f'a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일단은 평균 변화를 먼저 구하면 x가 1에서부터 4까지 변하는 거고, a라는 값은 하여튼 뭐 나와 있는 거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를 먼저 구해주시면 이런 느낌 아니겠니? 4-1분의 그죠? F4-F1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니? 아까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썼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고, 자, F'A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F'A는 자, 리미트 자, 이제 뭐 H를 써도 되고 X를 써도 되는데 X를 쓰는 게 너희가 좀 계산이 좀 편해요. 그래서 X-A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돼. 앞에 게 같고 뒤에 게 같은 뒤에 게 튀어나온다는 느낌입니다. 이거 이제 써주시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왼쪽을 계산해보면 3분의 되고 3분의 F4는 얼마냐면 F4는 63이죠. 63 마이너스 F1은 0이네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이 21이 되겠네요. 그죠? 21도 노래 좋은 거 참 많은데. 자, 21.
됐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 a로 갈 때 x-a분의 fx-fa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x-a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한도 그대로 써놓고, 자, fx가 x 3승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fa는 뭐 a 집어넣으면 되니까 a 3승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자, 여기 계산하니까 1하고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x 3승 마이너스 a 3승이 나오는 거고, 얘는 우리가 이제 국민 인수분해잖아요, 그죠? 인수분해계의 유산슬이니까 됐습니까? x-a, 역시 지원이는 저런 쪽으로 얘기해줘 좋아한다니까. 뉴턴 이런 얘기해주면 막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 너무 뜬금없이 말씀하시니까 어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기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인수분해 3.3 인수분해 맞죠? 그래서 이제 날려주면은 a 대입하면 되니까 a 대입하면 뭐 나오니? a 제곱 3a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3a 제곱이 얼마나 나옵니까? 21 나오는 거지. 저쪽이랑 비교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식 극한식 푼 거예요. 그래서 a 제곱은 7 나오고, a는 풀마 루트 7이겠지만 a가 1과 4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는 루트 7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